자, 1과 2점짜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빠르게 변하는 운동, 이 가속도 운동을 하긴 하지만 일단 직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방향이 안 바뀐다는 소리니까. 이 방향만 바뀌고 빠르게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제 등속 원운동이 같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B는 빠르게도 변하고 방향도 바뀌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포물선 운동이겠죠. 자, 보시면 일정은 빠르게 회전한다. 이제 등속 원운동 한다는 소리니까 A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기억 맞고. 그네를 타고 왕복 운동한 사람은 B에 해당된다. 그네를 타고 왕복 운동하는 건 결국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일단 방향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빠르고 가운데 제일 빠르고 V가 최대. 여기서는 V가 최소 이렇게 점점 여기서 속도가 빵이 될 거니까 결국 빠르게도 변하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연지기로 던진 공의 최고점까지 운동.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갔을 때 속도가 빵이 되는. 그러니까 빠르게만 변하고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이것도 맞는 말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다 고르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추를 매달아 놓고 얘가 지금 원운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P에 왔을 때 실이 딱 끊어졌나 봐요. 그럼 그 순간 얘가 앞으로 슝 가면서 등속 직선 운동 하겠죠. 왜냐면 마찰, 공기저항 다 무시하니까. 그래서 이제 Q를 지나는 순간 얘는 중력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등가속도 슉 하고 움직이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방향은 계속 바뀌지만 이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힘이 방향이 똑같고요. 그리고 힘의 크기도 똑같고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아랫방향, 중력 가속도 방향 아랫방향으로 똑같은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을 일정하다.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죠. 보시면 이때는 12시 방향, 이때는 9시 방향, 이때는 6시 방향, 이때는 9시 방향 계속 바뀌는 운동이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움직이는 동안 빠르게는 일정하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런 모든 힘 무시할 수 있으니까요.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이에 작용하는 R점의 방향은 같다. 이때는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아랫방향이죠. 그래서 방향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거 5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위로 슝 올라가고 있는데 그림자를 봤더니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 말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봤을 때 계속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봤을 때 일정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등속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등속으로 움직인다는 건 결국 얘가 대각선으로도 등속으로 움직이니까 그때 이 그림자가 등속으로 보이는 거겠죠. 자, 옳은 거 골라라 라고 있습니다. 그림자의 평균 속력 물어봤네요. T0라는 시간 동안엔 총 D까지 움직였으니까 속력은 T0보다 D. 이건 크게 이상하지 않네요. 변이의 크기는 비행기가 그림자보다 크다. 지금 보시면 그림자가 요만큼 움직이는 동안 실제 비행기는 요렇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니은도 맞고요. 비행기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이제 A, B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라고 했네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금 위치이고요. 이제 이쪽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라고 할게요. 오른쪽 방향이라고 했을 때 지금 A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0 위치에 있다가 시간이 0일 때 0 위치에 있다가 앞으로 얼마큼 갔냐면 5D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요. 그때 딱 ET0가 걸렸죠. 이때 ET0가 걸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3T가 됐을 때 어디로 돌아왔냐면 4D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거리고요. A의 움직임은 근데 B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앞으로만 가요. 계속 앞으로만 가는데 느려졌다가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그래서 이때 3T일 때 거의 속도가 0이 되는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움직였냐면 3t 동안에 3t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서 3D 지역에서 멈춘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t일 때 이때 a와 b의 운동 방향은 같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국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b 같은 경우에도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향은 같고요. 2t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2t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럼 거의 속도가 빵이에요.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에 해당되냐면 기울기가 우리 보통 시간분의 x축분의 y축 델타 x분의 델타 y 생각하면 결국 이게 시간분의 이제 위치의 변화니까 거리. 그래서 이게 결국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를 따져주면 a에서의 기울기는 0이고요. b에서의 기울기는 얼마큼 있는 거죠. 결국 속도는 b가 더 크다. a가 b가 크다. 틀린 말이네요. 0부터 3t까지 평균 속력 물어봤습니다. 평균 속력 한번 구해주면 한번 구해줘볼까요? a 같은 경우에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냐면 3t라는 시간 동안 a의 속력, va의 속력 얼마큼 움직였냐면 5d 갔다가 5d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t만큼 내려왔으니까 총 움직인 거리는 6d예요. 얼마가 되냐면 t분의 2d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b의 속력은 3t라는 시간 동안에 3d 움직였으니까 3t에서 t분의 d다. 몇 배 차이 나냐면 2배 차이 나는 거죠. 이것도 이상하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구분해야 돼요. 평균 속도를 물어보면 3t라는 시간 동안에 변이를 따져줘야 돼요. 그럼 결국 0위치에 있다가 5d 갔다가 다시 4d로 내려왔으니까 변이는 4d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3t분의 4d vb는 3t분의 3d 그래서 이때는 이제 3분의 4배 차이 나는 게 맞는데 속력은 이동거리니까 5d 갔다가 4d로 내려왔으면 총 6d로 움직인 거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거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울기는 가속도다. 그리고 면적 이거는 이제 변이 혹은 이제 이동거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0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 물어봤습니다. 그럼 0에서 4초까지 넓이 구하면 되죠.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둘이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세모 넓이는 2, 4니까 여기 넓이가 4일 거고 여기는 8. 그럼 총 12m 움직였다. 이제 기억은 괜찮은 말 될 거고요. 5초일 때 가속도 크기 물었어요. 그럼 여기 이때 가속도 크기 물어봤네요. 그럼 요거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3. 여기는 4니까 3분의 4. 요것도 맞는 말이네요. 0초일 때와 7초일 때 위치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0초일 때 7초. 속도는 둘 다 0이에요. 하지만 계속 4 앞으로 갔고요. 8 앞으로 갔고요. 여기 넓이가 얼마냐면 3, 4, 12, 6이네요. 지금 총 얼마큼 앞으로 갔냐면 14, 18만큼 앞으로 갔죠. 18m. 그러니까 처음에 0초였지만 나중에는 18m 앞으로 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는 같지 않다.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4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물체의 운동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빈 기울기 있는 경사로에서 수레를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얘가 지금 등가속도 운동하겠네요.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위치, 시간 이런 그래프를 보면 0.2, 0.4, 0.6, 0.8 0.2 되었다가 그 다음에 0.4고요. 2, 3, 4 0.4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고요. 0.6일 때는 어떻게 되고 0.8일 때는 또 어떻게 많이 올라가고 아마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위치 시간 그래프보다는 가장 많이 그리는 게 속도 시간 그래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보더라도 어차피 가속도 운동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사실 그걸 바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게 사실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을 때 처음 속도가 아마 0이겠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얘가 이렇게 슝 증가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볼게요. 간격을 보시면 이렇게 갈 때 0.1, 이렇게 갈 때 0.3.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고 여기는 0.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보면 0.2 증가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증가속도 운동이니까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지금 이게 변이에요. 변이. 처음 0이었다가 0.1이 됐으니까 0.12 변했고요. 그 다음에 0.1에서 0.4니까 0.3이 변했고요. 이게 변이에요. 변이에 해당하는 건 속도랑 관련이 있어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 그리고 이거는 변이의 변화량이라니까 이게 결국에 뭐랑 관련이 있냐면 가속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 값들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0.5, 그 다음 넘어가면 0.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0.4에서 0.5를 더해주면 0.9가 될 거고요. 0.9에서 0.7 더 더해주면 1.6이 될 거다. 그럼 이때 이런 규칙성이 딱 있잖아요. 아마 수학에서는 등차 수열 뭐 이런 거 배웠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은 0.9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0.9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3초일 때 속도 물어봤어요. 속력. 0.3초면 이 사이거든요. 결국 여기서 얘가 좀 더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만약에 0.2초, 0.4 여기서의 속도 그러면 0.3에서의 속도는 2시간 사이의 평균 속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 가운데니까. 결국 0.2에서 0.4까지의 평균 속도 구하면 그게 결국 0.3초에서의 속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0.2초 동안에 얼만큼 움직였냐면 0.1에 있다가 0.4까지 갔으니까 0.3m 변이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면 00 없으면 1.5m/s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속력은 1이 아니라 1.5다 이렇게 적어줘야 될 거고요. 그럼 니은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가속도 크기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속도로 얘기해주면 지금 여기서 여기 사이, 그러니까 0.1초일 때 속력이 얼마냐면 0.1초 동안 0.2초 동안에 0.1m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속력이 얼마냐면 0.5m/s예요. 0.1초일 때 지금 0초일 때랑 0.2초일 때 평균 가운데가 0.1초니까 이때 평균 속도가 요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방금 구한 0.3초일 때는 얼마였냐면 0.3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냐면 1.5m/s고요. 그리고 0.5초일 때는 이 상황이니까 이때 평균 속력을 구해보면 0.4에서 0.5니까 결국 0.2초 동안에 0.5m 움직인 거. 그러면은 2.5m/s네요. 다음 것도 해볼까요? 0.7초일 때는 계산해보면 이게 7이니까 아마 3.5m/s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가속도를 볼게요. 0.5였다가 1.5였다가 2.5였다가 3.5였다가 속도가 얼만큼 증가하고 있냐면 1m/s씩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몇 초 동안? 0.2초 동안에. 그러니까 0.2초 동안에 1m/s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5m/s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 분모에 50 곱해주면 분모 분자에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는 2가 아니라 5입니다. 5.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되겠네요. 7번 문제 이어서 보시면 여기는 열기구가 위로 가고 있대요. 근데 얘는 공 놔두자마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운동 할 거예요. 중력가속도 G를 받고 있겠죠. G는 1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만 그려주면 사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풀 때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만약에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면 이제 아랫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될 거니까 처음 속도는 이제 5로 시작을 하겠죠. 5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5에서 시작할 거고요. 얘는 점점 속도가 아랫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시간을 따져주면 1초에 10씩 속도가 아랫방향으로 생기니까 1초 지나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2초 지나면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0.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0.5초면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속도가 딱 빵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위로 가다가 아래로 가는 상황이라서요. 기억은 맞는 말 될 거고요. 0.5초부터 1초까지 변이는 빵이다. 결국 보시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죠. 넓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는 0이다. 맞겠고요. H는 30이다 라고 했어요. 보니까 3초일 때 수평만에 도달한다고 했거든요. 2초밖에 안 그렸네. 좀 더 그립시다. 그러면은 좀 더 가게 되면 이렇게 1, 2, 3, 3초 이렇게 해서 이때는 속도가 마이너스 25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H가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요거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지금 공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공이 여기서 시작해서 슝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올라간 높이가 요거일 거고요. 여기 올라간 높이일 거고 내려간 높이 따져주면 요거 다시 해볼까? 요게 요거 이만큼 내려갔을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얘네들이 슝 내려와서 H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H를 물어본 건 이 넓이에요. 요 넓이 구하면 돼요. 그럼 요 넓이 뭐 구하면 되죠 뭐. 지금 보시면 넓이는 보통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합니다. 1, 2, 3이고요. 사다리꼴이잖아요. 보통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좀 더 좋냐면 사다리꼴이 이렇게 생겼는데 좀 더 진하게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에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으니까 결국 이거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따져주면 이게 5고 이게 15니까 가운데가 10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 넓이 구하면 이게 10 될 거고요. 이 다음 사다리꼴도 이것도 가운데서 툭 자르면 얘가 25, 얘가 15니까 가운데가 20이겠죠. 이렇게 툭 자르면 이거랑 이거 같으니까 이 넓이 구하면 돼요. 그럼 이게 20. 그러면 20에 20이니까 총 30m. 그래서 H는 30이다. 이것도 맞네요. 맞는 거는 기억 니은들가 다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얘도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A 같은 경우에는 등속도 움직으로 간다 했고요. A는 등속도, 얘는 등속. 일로 꾸준하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니 5m였네요. 뭐야? 등속 운동하는데 속도가 1이면 5m 가면 5초 걸렸겠네요. 바로 시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등과 속도 운동한대요. B는. 근데 그동안에 5초 동안에 얘가 앞으로 9m를 갔다가 뒤로 다시 4m 되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 가다가 여기서 속도가 빵이 되고 다시 이제 뒤로 오니까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B가 좀 더 복잡하니까 B부터 바로 그리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사실 A는 이런 거죠. 1이라는 속도로 쭉 달린 거예요. 근데 이제 B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앞으로 갑니다. 근데 처음 속도는 분명히 A보다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초 동안에 이만큼 갔다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더 빠를 건데 얼마인지 모르고. 근데 얘는 점점 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뒤로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이럴 거예요. 얼마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딱 지나서 이제 5초가 됐을 때, 이제 앞으로 이만큼 가고 뒤로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는 9 갔고요. 뒤로 4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5초 걸렸고요. 이거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인데 속도 시간 그래프를 꼭 그려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계산할 때 넓이로 해서 그냥 도형화해서 하면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삼각형과 그러니까 이 9 넓이에 해당하는 삼각형과 4 넓이에 해당하는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여기 같고 각도 같고 직각이고. 근데 지금 넓이가 9대 4라는 건 길이비는 3대 2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5니까 바로 여기가 3, 여기가 2구나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3인데 얘가 9라는 건 여기가 6이란 소리고요. 3, 6, 18 나누기 2 하니까 9 나오죠. 그래도 4가 나왔다는 건 여기가 2인데 여기 4 나왔다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4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다 해버렸거든요. 뭘 해봤냐면 가속도가 바로 나와요. 5초 동안에 6이었다가 4가 됐으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죠. 5초 동안 속도가 10변했으니까.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속도는 안 물어봤구나. t는 5초다 맞고요. v는 6이다. 처음 속도 6이다 맞고요. t 제로일 때, 이거 다시 말하면 5초일 때 속력은 b가 a의 3배다. a는 속도가 1로 일정하고요. b 같은 경우는 속도가 4니까 3배가 아니고 4배네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관이인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지금 가속도가 2초 동안에는 a라는 가속도로 가고요. 나머지 2초 동안에는 마이너스 2a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초 동안은 이만큼 속도가 증가했고요. 이만큼. 나머지 2초 동안에는 이만큼 속도가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리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시간 속도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 속도가 1이니까 처음 속도 1. 그래서 속도가 흉 증가하다가 다시 속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 똑같이 이만큼 증가하고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나중 속도도 다시 1이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2초, 얘가 4초. 왜냐면 총 4초간 움직였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 속도가 얼마인지는 현재 몰라요. 여기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알 수 있는 게 총 10m 움직였으니까 결국 이 사다리꼴 이 넓이가 5가 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툭 잘라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게 자르면 이 넓이랑 이 넓이 같을 거니까 여기를 생각해 보면 이 넓이가 5 되려면 밑변이 2니까 높이가 2.5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2.5 1.5 증가했으니까 또 1.5 증가하면 여기가 4일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최고점 높이가 4m/s다 말할 수 있고요. 그럼 가속도를 한번 그래서 일단 속도 여기서의 속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3이 아니고 1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가속도 한번 물어볼게요.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 2초 동안에 얼마큼 속도가 변했냐면 1이었던 속도가 4가 됐으니까 속도가 3m/s 변했죠. 자, 그러면 1.5m/s 제곱. 그 가속도는 1.5 맞네요. 얘는 3초일 때 위치는 얼만큼 떨어져 있냐. 그럼 3초일 때를 구하면 됩니다. 3초면 여기거든요. 여기 3초. 그러니까 여기까지 넓이 구하면 되겠네요. 요 넓이 다. 그런데 보면 여기는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구하면 이 사다리 것만 구하면 돼요. 지금 여기가 딱 2.5거든요. 높이가. 여기는 4고. 이것도 절반 이렇게 자르면 1랑 같을 거니까 결국 이 보라색 넓이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2.5고 여기가 4니까 그 중간은 6.25니까 절반 3.25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높이가 될 거고 밑변이 1이니까 여기 넓이는 3.25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5고요. 여기가 3.25니까 총 8.25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8.5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고요. 맞는 거 니은 하나 이렇게 갈게요. 자, 10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5초 동안에 가속도가 2인 상태로 가다가 그 다음에 등속 운동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50m 이미 앞서 있는데 4로 일정한 가속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2로 감속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시간 속도에 보면 일단 뭐 5초 간격으로 끊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15, 20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처음에는 5초까지 2라는 가속도로 움직였으니까 총 속도가 10 변했겠네. 그래서 10, 5, 10, 15, 20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속도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이게 이제 A 거. 그에 비해 B는 처음 가속도가 무려 4예요. 처음 속도는 정지해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 5초 동안의 속도가 20까지 변하겠네요. 여기까지 슝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20 감소. 그러면은 20이었으니까 속도가 다시 0 되려면 10초 지나야겠죠. 여기까지. 이런 그래프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5초일 때 AB 사이 거리는 얼마냐라고 했어요. 5초일 때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거든요. 5초일 때 A는 얼마큼 갔냐면, A 넓이 구하면 총 50이니까 25m. 그에 비해 B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 높이니까 계산해보면 5, 20이니까 50m 움직였다라고 말씀입니다. 근데 B가 50m 더 앞서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서 A가 25m 가는 동안 B는 50m 위치에서 50m를 더 갔어요. 그러니까 총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여기가 25m니까 총 75m 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100이 아니고 75m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요. 10초일 때 AB 속력은 서로 같다. 10초면 여기죠? 10초일 때 속력 같네요. 두 개 10으로 같다. 니은 맞고요. 20초일 때 서로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20초까지 간거리 구해야겠네. A부터 한번 해보면, A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맞나? 뭐 이렇게 생긴 거, 이거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이 삼각형이 아까 얼마 나왔냐면 25 나왔고요. 이 사각형이 밑변이 15, 높이는 10이니까 얘가 150. 총 얼만큼 움직였냐면 175만큼 앞으로 갔다. 이게 지금 A예요. B 구하겠습니다. B는 연두색으로 할게요. 일단 이 삼각형, 그리고 요렇게 삼각형인데 얘는 지금 뒤로 간 거예요. 뒤. 그러니까 빼줘야겠지.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요거랑 같을 거니까 서로 상쇄한다 생각하고 이거를 구해볼게요. 요거 이렇게 파란색, 요렇게 파란색 구하면 되죠. 이렇게 구해보면 요거, 여기는 아까 이 삼각형 생각하면, 직각삼각형 생각하면 얘가 50이었고요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가운데 자릅시다. 가운데에서 자르면 이거랑 이거 같을 거니까 이렇게 자르면 사각형 넓이죠. 얘가 밑변이 5고 높이는 가운데니까 15, 5, 15니까 75 내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125. B는 125 간 거예요. 근데 B는 원래 50 앞서 있었으니까 원래 거 50 더해주면 총 175 앞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A는 175 갔으니까 결국 서로 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자,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그리고 다시 6t일 때 또 정지했어요. 그러니까 증가하다 감소. 그러니까 각각 등가속도 운동했는데 이때 증가하고 이때 이제 감소한 상황이죠. 자, 이거를 그대로 그래프로 그리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시간 속도 생각해주면 지금 2초, 그 다음 4초니까 여기 이제 2t 제로, 그리고 다음 또 4t 제로 지나가니까 2t, 4t 여기 할까요? 여기 6t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2t 제로까지는 다음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이제 L이 되겠죠? L. 근데 이 넓이는 안 나왔거든, 길이가. 안 나왔지만 지금 간격이 정확히 2칸이고요. 높이 같으니까 여기는 이제 2L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는 2L.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요. T0에서 4T0까지 거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요 넓이 구하는 겁니다. 이 넓이는 뭐 계산하면 돼요. 여기를 만약에 v라고 놔두고 그럼 여기는 2분의 v일 거니까 계산해서 하면 되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게 수식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간단한 도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전체가 1이잖아요. 이 삼각형 이렇게 쪼갭니다. 똑같은 삼각형이 4개 있어요. 그 중에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4분의 3 L, 여기 전체가 1이니까 여기도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면 똑같은 게 4개 있죠. 그러면 이거는 4분의 3. 근데 이거는 넓이가 전체가 2L이니까 결국 이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4분의 3 더하기 6이니까 9L. 답은 3번.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입구에서 출발해서 출구가 도착인데 출구하고도 20m가 더 갔네요. 그냥 총 80m 이동한 거다. 그래서 이동 거리는 80 맞고요. 처음 속도가 10이고요. 낮은 속도는 모르는데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겠죠. 시간, 속도, 그리고 처음 속도 10, 그리고 융 증가해서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초 걸렸다 했냐면 5초 걸렸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5초. 그러면 이 넓이가 정확히 여기 넓이가 80 나와야 돼요. 이것도 가운데서 자릅시다. 자르면 이 넓이 같으니까 결국 이 넓이가 8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밑변이 5니까 높이가 16이면 되겠네요. 그럼 10, 16이니까 6 증가했네요. 그럼 여기는 22. 그래서 최고 높이가 22m/s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속도가 20이 아니고 22고요. 가속도 크기 5초 동안의 속도가 얼마큼 변했냐면 10이었다가 22 변했으니까 12m/s가 변했네요. 그러면 가속도는 2.4m/s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도 틀렸습니다. 맞는 거 기억 하나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고요. 처음은 여기서 정지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도가 있는데 나중에 정지한 V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간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똑같은 게 아니라 거리 간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어차피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긴 할 건데, 얘가 점점 등가 속도니까 이렇게 속도가 0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3등분 해야 돼요. 거리를 3개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3등분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지. 처음엔 좁게, 점점 넓게,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구조겠죠. 이제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PQ 사이의 거리일 거고요. 얘가 QR 사이의 거리일 거고, 얘가 RS 사이의 거리일 거다. 그 거리는 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력이 이럴 때 이거를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VQ고요. 여기가 VR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높이랑 이 높이 비교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수식으로 하면 좀 어렵지만 도형으로 하면 되게 쉽습니다. 이 넓이가 현재 A라고 한다면 저 넓이가 2A죠. 큰 삼각형이 2A. 그죠? 그러면 넓이가 2배. 그럼 길이는 몇 배 차이 나야 돼요? 넓이가 1대2면 길이는 닮은 비 생각하면 1대 루트 2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이면 요게 루트 2면 돼요. 그죠? 그럼 똑같이 높이도 이게 1이면 이게 루트 2면 되겠죠? 그러니까 몇 배 차이 나냐면 루트 2배 차이 난다. 1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F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고요. 수레 질량 M수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농철저울이 2개고 눈금도 똑같으니까 얘는 이제 EF다 생각할 수 있고요. 수레는 어차피 질량이 수레밖에 없네요. 여기는 EF로 잡아당기는데 질량이 수레 질량도 있고 추의 질량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가가 현재 이 상황이래요. 이 그래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만약에 t라고 한다면 t0라고 할까요? 그럼 이때 3V만큼 가속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표현해 보면 F는 힘을 줘서 수레가 움직였는데 그때 가속도가 t0분의 3V다. 이렇게 식을 하나 쓸 수 있겠죠.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 가속도가 2배거든요. 지금 3V인데 6V 됐으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A가 나. 얘가 자연스럽게 다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는 다 상황이다 맞고요. R자임이 몇 배냐인데 R자임이 곧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F는 MA 이거 생각하면 결국 R자임이 몇 배냐 물어본다는 건 가속도가 몇 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다랑 가를 보면 가의 가속도가 지금 가의 가속도만 놓고 보면 A 가는 t0분의 3v 근데 A의 가속도는 t0분의 4v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아니에요. 2배가 아니다. 3분의 4배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수레에는 EF가 작용하니까 F보다는 EF가 더 크지 않냐 2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질량을 봐야죠. 그러니까 수레뿐만 아니라 추도 같이 있으니까 가속도가 줄어들고 그럼 수레에 작용하는 R자임은 더 줄어든다. 왜냐면 수레랑 추 사이의 그 마찰 때문에 수레가 받는 총 힘은 R자임은 EF보다 좀 더 작아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질량은 수레가 추의 2배다라고 있어요. 여기서 뭐 마찰 모두 무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하는데 그 마찰은 여기 마찰을 무시하는 거고요. 추랑 수레 사이의 마찰을 무시하면 미끌려서 추가 뒤로 움직여요. 지금 그거를 가정하는 건 아니죠. 얘는 여기 고정돼 있어야 하려면 결국에 마찰은 있어야 돼요. 수레랑 추 사이에. 그래서 여기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는 말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추랑 수레 차이 이 사이에 있는 마찰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무시하면 문제가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모든 마찰은 아니라는 거 문제가 살짝 이상합니다. 이거는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질량은 수레가 추의 2배라고 했어요. 질량은 수레가 추의 2배다. 질량은 여기 써있구나. 추를 고정한다고. 뭐 마찰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질량 한번 구해보죠.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아까 식 이런 거 하나 썼잖아요. 다에 대해서도 식을 한번 써보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EF는 힘을 2배 줬으니까 M 수레 더하기 M 축의 가속도가 얼마냐면 T0분의 4V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도 이런 식이 하나 있으니까 똑같이 EF로 바꿔주면 M 수레 T0분의 6V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두 개 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약분해서 하나씩 없애주면 T0 없애주고 V 없애주고 2, 3 이렇게 바꿔주면 그리고 이제 이걸로 넘어오면 결국 M 수레가 2축 그래서 정확히 2배 차이 난다라고 확인할 수 있네요. 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15번 문제. 여기서 일단 하나 알아야 될 게 작용 반작용이 나오고요. 평행관계가 나오고 작용 반작용이 나옵니다.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평행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한 물체에 하나는 위로 힘이 작용하고 하나는 아래로 힘이 작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물체가 받는 R자임이 0이 되는 조건이 평행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위로 힘이 하나인데 아래로는 힘이 2개예요. 근데 이거 2개 더한 게 이거랑 같으면 힘의 평행 말할 때 이거랑 위에 거 하나랑 그러니까 A, B, C라고 하면 힘의 평행관계가 A랑 B가 평행관계가 아니고요. A랑 B 더하기 C 이렇게가 평행관계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평행관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10인데 얘가 막 7, 얘가 3이면 얘네 둘은 지금 평행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 둘이 더한 거지. 그래서 평행관계 할 때는 꼭 그거 주의하시고 이제 작용 반작용, 액션 리액션은 A가 B를 뭐 힘을 가한다. 그러면 B도 똑같이 A에 힘을 가한다. 방향은 반대로.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P가 A를이라고 했어요. P가 A를. 근데 중력은 지구가 A를. 그러니까 언뜻 보면 똑같은 물체 A한테 한 번은 P가 힘을 작용하고 한 번은 지구가 작용하니까 A라는 물체를 두고 한 번은 지구가 땡기고 하나는 실이 땡기니까 이거는 힘의 평행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A 입장에서는 중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실 Q가 잡아당기는 힘도 있어요. TQ. 그래서 얘가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건 이 두 힘, 아래에 있는 두 힘과 위에 있는 이 하나의 힘이 같으니까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만 따질 게 아니라 이 TQ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힘의 평행관계가 아닙니다. Q가 P를 당기는 힘,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중력. 아까 말했던 중력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면 Q가 B를, 그리고 지구가 B를, 다시 말하면 하나의 B라는 물체를 한 번은 Q가 당기고 하나는 지구가 당기고, 이거는 힘의 평행관계다. 그래서 작용반작용 아니고요. 뭐 답은 디귿이겠네요. 뭐 생각을 해보자면 Q는 이 C를 버텨야 되니까 얘가 mg니까요. 이 장력은 mg 위로 당기구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장력이 이제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것도 mg. 그러면 장력 TP는 EMG 버텨야 되고요. A의 중력, 그리고 Q가 당기는 힘 mg도 버텨야 되니까 총 3mg구나. 그래서 총 3배 차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디귿. 이렇게 가면 되고요. 16번 문제. 컨테이너 무게가 W0, 그리고 저울의 추천값은 EW0라는 건 트럭도 질량이 W0라는 소리네요. 자, 컨테이너 트럭 누르는 힘 중력 W0 맞고요. 기억 맞고. 이상한 거 없죠? 컨테이너 작용 중력이랑 트럭이 컨테이너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반작용이다. 중력은 누가 작용하는 힘? 지구가 컨테이너를. 근데 이거는 트럭이 컨테이너를,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컨테이너를 두고 하나는 지구가 당기고 하나는 트럭이 이렇게 받쳐주는 꼴이니까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힘의 평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니은 이상하고요. 트럭이 저울을 누르는 힘, 저울이 지금 눈금이 EW0가 나왔다는 건 결국 저울이 받는 힘이 EW0니까 트럭도 똑같이 EW0로 당겨줘야 결국 같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울 누르는 힘이 트럭 무게 더하기 컨테이너 무게니까 결국 EW0다. 맞는 거 기억하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B랑 C는 묶여 있고요. 그리고 B랑 C는 질량이 같대요. 그러니까 얘도 M0, 얘도 M0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아랫방향으로 M0G만큼 중력을 받을 거고요. 위로는 장력 T를 받을 거예요. B는 장력 T를 이렇게 받을 거고. 그럼 B에 작용하는 총 힘은 T밖에 없습니다. 이게 M0A, F는 MA.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힘이 두 개죠. 중력이랑 장력이랑. 근데 중력이 더 크니까 아래로 내려오겠지. 그래서 mg 빼기 t가 M0A구나. 왜냐하면 둘은 실 묶여 있으니까 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궁금하면 가속도를 구하면 되죠. t 더해주면, 양변을 더해주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M0G가 2M0A. 그래서 결국 가속도가 2분의 1G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BC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 속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속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t라는 시간 동안 가속도가 2분의 1g니까 2분의 1 gt만큼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겠죠. 근데 그 시간을 만약 t0로 한다면, B가 지금 h 움직이는 동안, B가 지금 이렇게 해서 h 움직이는 동안 A는 EH 움직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게 H라면 A는 등속 운동에서 EH만큼 가야 돼요. 그러면 뭐 당연히 이걸 것 같은데, 이거 넓이 같으니까. 결국 이 A의 속도가 요만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 구하라고 했네요. 결국 이거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넓이가 이게 H니까 이 넓이 구하면 4분의 1 GT0 제곱이죠. 삼각형 넓이 생각하면 이게 H, 그럼 T0는 넘어가고 계산하면 2루트 G분의 H인가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나오겠네요. 그럼 속도 V는 2분의 1 GT0니까 2분의 1 G 놔두고 2루트 G분의 H 계산해주면 2 없어지고 중력도 약분될 거니까 GH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실이 여기서 끊어졌고요. 그러니까 S만큼 갖고 떨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면 그때 또 B는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점점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실이 끊어지고 나서 급격하게 더 빨리빨리 감소합니다. 근데 이 가속도가 얼마일 거냐면 실이 있을 때는 장력 때문에 좀 속도가 느리게 줄어들지만 실 끊어지고 나면 얘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 가속도 G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조건이 있나요? 그리고 가속도 크기가 2배래요. 2배. 그럼 여기는 2분의 1 G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시간이 t 걸렸고 여기는 2t 걸렸으니까 결국 여기가 gt가 될 거고요. 여기는 2gt가 되겠네요. 2배. 이게 지금 가속도가 g고 사이가 t니까 gt, 2gt 이렇게 하는 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러고 나서 보겠습니다. t일 때 여기서 가속도 물어봤네. 3분의 1 아니라 2분의 1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 2배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 이상하고요. t일 때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물어봤어요. 실이 B에 작용하는 힘. T면 가속도가 2분의 1G거든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T가 작용하고요. 이쪽으로 mg가 작용하고 질량이 m입니다. 근데 얘 작용하는 알짜임을 생각해 보면 얘 가속도가 T에서 가속도가 2분의 1G인데 마이너스 2분의 1G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 얘가 더 커요. 얘가. 왜냐면 속도는 윗방향이지만 속도가 좀 줄어드니까 가속도 방향은 아랫방향이에요. 그래서 mg가 더 큽니다. 그래서 mg 빼기 t가 얼마냐면 m 그리고 가속도 2분의 1g다. f는 ma. 그래서 결국에 t를 생각해 보면 t는 2분의 1 mg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s 구하라고 했네요. s면 실 끊어기 전에 얼만큼 움직였냐는데 실 끊어지기 전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요. 넓이 구하면 되지.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잘라서요. 가운데 이렇게 자르면 이 넓이 같겠죠?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됩니다. 여기가 GT고 여기 2GT니까 가운데는 2분의 3GT 나올 거고요. 여기 간격이 2T니까 결국 2분의 3GT 곱하기 2T 계산해주면은 약분하고 3GT제곱. 답은 3GT제곱. 이것도 맞네요. 그럼 답은 니은디귿 4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두 문제 남았네요. 여기서 측정된 값이 3분의 1 mg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탄성력, 장력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3분의 1 mg가 작용하고 있고요. 그럼 이쪽으로 똑같이 3분의 1 mg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B의 질량이 나왔나요? B 질량이 안 나왔구나. 그러면 M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작용하는 힘이 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A에 작용하는 힘 F는 3분의 1 mg인데 이게 ma니까 가속도가 3분의 1 g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A랑 B는 같은 실 묶여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으니까 얘의 가속도도 3분의 1 g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질량을 한번 구해보면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MB라고 쓸게요. 그럼 중력 이렇게 작용할 거고 장력 이렇게 3분의 1 작용할 거고 그럼 B에 작용하는 거 다 써보면 MBG 빼기 장력 3분의 1 mg 이게 결국에 MB의 3분의 1g 이렇게 되겠네요. F는 이게 전체가 F는 MA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해 줍시다. 그러면 MB 쪽으로 넘기면 3분의 2 MBG가 3분의 1 mg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GG 없어지고 3 없어지면 결국 MB는 2분의 1 m이다 라는 게 결과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의 질량은 2분의 1 m이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이렇게 말해줘야 되고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누가 더 크냐? 이건 계산을 해봐야 알겠네. 이렇게요. 자, 계산을 한번 해줘 봅시다. 이렇게는 하나의 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마 문제집 해설을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거예요. A, M, 실 쭉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B. 이쪽으로는 B의 중력 2분의 1 mg가 작용할 거고 이쪽으로는 mg가 작용할 거니까 A, B 모두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mg, 오른쪽으로
2mg니까 총 왼쪽으로 2분의 1mg. 이게 두 물체를 동시에 움직이는데 얘가 2분의 1m이니까 결국에 2분의 3ma다. 그래서 가속도가 3분의 1g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사실 뭐 편법까지는 아닌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쓰는 거는 연습은 하는 거니까 연습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A 같은 경우에 A에 작용하는 힘 모두 써보면 mg 있고요. 위로 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mg 빼기 t가 ma 이렇게 쓰는 거고요. B 입장에서는 장력이 있고 중력이 있어요. B 입장에서는 장력이 있고요. 장력이 더 크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빼기 중력 2분의 1 mg. 요게 2분의 1 ma. 왜냐면 B의 질량이 2분의 1 m이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결국 2분의 1 mg가 2분의 3 ma다. 결과적으로 식은 동일한데 이 식을 얻기까지 과정을 각각 각 물체에 해당하는 모든 힘을 다 적어서 하는 연습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A는 3분의 1g. 가속도의 크기는 A랑 B랑 같다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 답은 뭐 D것 하나겠네요. 근데 굳이 한번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여기서 측정된 힘 구했거든요. 이거 T 물어봤어. T. 이게 장력이니까 탄성력이 장력 C랑 연결돼 있으니까 이것만 생각해 보면 A 입장에서는 mg가 아래로 위로 t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작용한 힘이 ma인데 아까 가속도 a 구했죠? m 3분의 1g. 그럼 t는 3분의 2 mg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장력은 3분의 2 mg다. 이것 하나 맞습니다. 자, 20번 문제. 가끔 헷갈리는 게 실수하는 게 이게 h니까 높이가 같아졌다는 건 정확히 둘 다 2분의 h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둘 다 h만큼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연습을 할게요. A에 작용하는 힘, B에 작용하는 힘 각각 나눠서 한번 써볼게요. A에 작용하는 힘 중력 아래로 있고요. mg. 그리고 위로 장력 T 작용할 거예요. 근데 B는 중력 4mg고요. 위로 T가 있습니다. A 입장에서는 장력이 더 커요. 올라가니까. 그래서 T 빼기 mg가 ma 이렇게 될 거고요. B 입장에서는 중력이 더 큽니다. 4mg 빼기 T가 4ma. 그러면 결국 3mg가 더해주면 5ma구나. 그러면 A가 5분의 3g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A랑 B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움직인 거죠. 슝 움직였는데 그때 가속도가 t라는 시간 동안에 5분의 3 gt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얼만큼 움직였냐면 실제 거리가 요 거리가 2분의 h 움직였을 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이 v를.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2분의 h라는 거니까 계산해 주면 결국 t는 루트 맞니? 루트 3g분의 5h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속도가 나오겠죠. v는 5분의 3gt니까 5분의 3g 하고요. t 여기서 구한 거 넣어주면 루트 3g분의 5h. 그러면 이제 약분만 잘해주면 되는데 요거를 다시요. 요거를 이제 약분을 하면 루트를 씌워주면서 얘네 둘만 약분하면 되죠. 제곱 루트로 따지면 제곱이니까 이것도 이거 없애주면 되겠네요. 루트 g도 안에 넣어버리면. 그래서 남는 건 루트 5분의 3 있고 gh 이런 값.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